반갑습니다. 데이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오션브릿지 주주님들. 이번에 오션브릿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이 반도체 주식들을 좀 찾아보면서 이렇게까지 저평가할 이유가 없는 종목인 것 같은데, 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현재 이 기술력이 괜찮으면서도 저평가 상태인, 아직 그 반도체 업황의 수혜를 받지 못한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스토리를 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당기 순이익이 소외되기엔 너무나 아쉽다. 이런 점에서 이 재무제표도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오션 브릿지는 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하락세로 접어들었고요. 거의 52주 저점에 근접해 있는데 이 주가 흐름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그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이 오션 브릿지가 처음에 설립됐을 당시부터 약간 이 SK의 자회사가 아닌가 이런 소문들이 좀 나돌았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좀 기정사실이 되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하이닉스 향, SK 하이닉스 향 납품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부터 의심했던 것이 거의 기정사실이 됐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 오션 브릿지가 이 TMC의 지분을 매각을 하게 됩니다. 약 34% 정도 지분을 매각을 하면서 TMC가 최대 주주가 됐고요. 이 작년 10월인데, 이 23년 10월인데, 이때 10월에 지분을 매각을 하면서 거의 상한가 가까이 올라갔었는데, 다시 그 상한가가 반납이 되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23년 3분기에 실적 보고서가 나오죠. 이 3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이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70%로 기록을 하게 되고, 이 적자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 4분기에는 이 더 악화가 되면서 실적이 더 악화가 되면서 이 주가가 하락하는데 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 23년 자체가 이 반도체 업황의 전체적인 이 침체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 게 이 D램과 이 낸드 플래시 있지 않습니까? 이 메모리 분야에서 이 D램과 낸드 플래시는 곧 이 삼성과 하이닉스의 수익과 직결이 되는 부분인데 이 D램과 낸드 플래시가 가격이 거의 2015년 수준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삼성과 하이닉스가 이 초유의 감산 결정을 하게 되고요. 감산을 함으로써 이 가격을 상승시키는 이 공급을 줄이니까 가격이 상승이 되겠죠. 이런 것을 이제 꾀하면서 감산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렇다 보니까 이 삼성과 하이닉스의 소부장 업체들이 전부 다 이 매출액이 반토막 나거나 뭐 하여튼 굉장히 상황이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24년 1분기부터는 조금씩 이 낸드와 이 디램의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4년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업황이 개선될 거다. 이렇게 좀 유추를 해보고는 있는데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 업황도 괜찮아진다면은 오션 브릿지의 재무도 어느 정도 수익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겠죠. 그런데 왜 이 처음에 재무제표가 저평가인가 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재무제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재무제표이고 지금 이 라인이 당기 순이익 라인인데 여기가 이제 23년 3분기가 되고요. 이 3분기에서 마이너스 70% 기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적자 전환은 아니고 일단 흑자 상태이긴 합니다. 마이너스 70% 정도를 기록하면서 7억 정도 당기 순이익을 남겼는데 4분기에 들어서 이제 적자 전환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것을 연간으로 보게 되면은 당기순이익이 4분기에 적자 전환을 했어도 여기가 23년도 당기순이익인데 120억이죠. 연간으로 보게 되면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이지만 23년에는 업황이 좋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업황이 좋지 못한 연도임에도 이 120억이나 단기 순이익을 남겼다는 것은 저는 이게 어떤 흠이 아니라 소재로서 작용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재무 안정성 면에서 말씀을 드려도 지금 자본이 거의 1000억이고요. 부채가 많이 증가를 하긴 했습니다. 거의 2배 이상 증가를 했지만 300억에서 800억까지 증가를 한 모습이 보이지만 그래도 부채 비율이 거의 80%로 재무 안정성 면에서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재무적인 면에서는 저는 좀 저평가 받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기술적인 면에서 어떤 뛰어난 점이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면요. 일단 10년 넘게 이 케미컬 사업으로
좀 노하우가 짙은 회사입니다. 이 CVD나 ALD 전구체 관련해서 화학적인 소재를 만들어서 납품하고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ALD에는 이 하이-K와 이 로우-K라는 이제 소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로우-K 소재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고 이 CVD라는 것은 증착 공정을 말하는 거죠. 증착 공정인데 이 C, 케미컬이죠. 케미컬, 화학적인 증착을 한다. 기체와 기체 간의 이런 화학적인 결합을 통해서 이 증착 물질이 생성되고 이 증착 물질을 웨이퍼 위에, 방막 위에 이렇게 이 증착 물질을 방막시켜서 입히는 이런 공정을 이제 증착 공정이라고 하는데 여기 증착 공정에서 필요한 이 소재들을 생산해서 납품한 업체이고요. 그리고 이 매출 비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장비인데 이 장비가 이제 CMP, 이제 웨이퍼를 연마하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연마할 때 이제 연마액, 그 웨이퍼의 어떤 물리적인 힘을 통해서 웨이퍼를 연마를 하는데 웨이퍼 단면을 매끄럽게 연마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이때 이제 도움을 주는 연마액도 있습니다. 연마액도 있고요. 이 연마액도 화학적인 소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 CMP 장비 이런 것과 관련된 사업을 10년 넘게 하이닉스와 사업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노하우가 굉장히 단련된 회사이고 이러한 수율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이 오션 브릿지에 굉장히 관심을 가질 만한 업체가 바로 최근에 삼성이 되겠습니다. 이 삼성이 하반기부터 HBM 이 3E 12단 적층령을 하반기부터 양산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수율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이 수율이라는 게 양품을 얼마나 받아내느냐 그걸 퍼센테이지로 나타낸 건데 그게 높으면 높을수록 이 수익성에 직결되겠죠. 이 수익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수율을 신경 안 쓸 수가 없고요. HBM 관련해서는 하이닉스가 굉장히 오래된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근데 이 하이닉스조차 60% 수율을 낸다고 하니까 이 삼성은 거의 50%밖에 수율을 내지 못할 거다. 이런 예측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수율을 신경 쓸 수밖에 없고 이 수율을 높여주는 회사가 바로 오션 브릿지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성이 최근에 이 오션 브릿지에 컨택을 한다는 기대감에 다시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또한 아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당기순이익이 23년에 120억이나 낸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 삼성과 계약을 해서 수익성을 끌어올린다면은 충분히 이 BPS가 더욱더 높아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 기업 가치는 계속해서 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로 시청자분들을 충분히 납득시켰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주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기술력과 수익성이 계속해서 증가할 거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 삼성향, 하이닉스향, 이 납품량은 계속해서 이제 증가할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미국과 용인시의 이 생산 캐파를 굉장히 크게 키우고 있단 말이죠. 이 생산 캐파를. 이 생산 캐파를 키우면은 그에 따른 소부장 업체들의 이 캐파도 늘릴 수밖에 없고 또 매출액도 증대를 노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삼성향과 하이닉스향 납품액이 갈수록 증가할 것이고 여기서 또 떨어질 거라는 생각도 안 할 수는 없겠죠. 만약에 떨어진다면은 그것은 오너 리스크가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해보고요. 여기서 이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새로운 이슈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해보는 것으로 기약을 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또 영상이 만족스러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